안녕하십니까. 포트인 교육센터장 손우철입니다. 자, 30대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자녀 출산인데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터울도 있다 보니 양육비에 대한 부분들, 교육비에 대한 부분들, 사교육비, 향후 이제 대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한 명을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를 계산해 보니까 유아기부터 대학교 졸업 시기까지 3억 896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통계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요, 한 명당 3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2017년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저는 거의 10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이런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3억 3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을 저축할 수도 있겠죠. 그 돈을 잘 저축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자녀를 양육시키는 데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과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면 한 명당 6억 원의 기회비용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분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시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늦춰질 수가 있고요. 사교육비가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자녀 한 명을 출산했을 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보게 되면 한 명당 거의 10억 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이 됩니다. 즉 자녀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과거에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자산이 되어 주었지만 지금은 인생 시나리오에 따라서 비용 개념으로 바뀐 지 오래됐기 때문에 과연 자녀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떤 수준으로 교육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 결과치가 매우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실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인으로 들어가서 30대 세 번째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계획과 교육 계획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2명 낳을 때 인생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거고요. 또 첫째 자녀의 교육비를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고 고급 수준으로 지출할 때 인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는 바로 자녀 계획과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식의 마구잡이 교육비 지출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부담이 없는 합리적인 교육비를 설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순자산을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인적사항은 동일하지만 자녀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나이를 설정하는데 예비 자녀는 2명이고요. 첫째 자녀는 2019년에 태어나고 둘째 자녀는 2022년에 태어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자, 수입은 남편의 경우에는 대리에서 부장까지 3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아내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첫 아이를 낳고 31세 1년간 휴직을 하고요. 이후 회사로 복귀를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는 시점부터 일을 그만두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원을 책정하면 되는데 아내의 경우에는 일을 조기에 그만두죠. 그래서 아내의 경우에는 3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자,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례와 같습니다. 둘 다 2015년에 입사를 했고 57세부터 20년간 2%의 이자율로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은요, 현재 월 생활비를 350만원 지출하고 있고요. 은퇴 후에는 250만원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자녀 교육비죠. 첫째 자녀는 조금 영특해서 일반적인 교육비 지출이 아니라 조금 이제 고급적인 교육비 지출을 가정을 했고요. 두 번째 자녀는 일반적인 교육비 지출을 가정을 했습니다. 자, 자산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사례와 같습니다. 현재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을 내고 있는데 41세에 4억 2천만원의 주거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50년 공공임대 그리고 3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이런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증금을 설정을 하고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요, 정기예금으로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넣어보니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여유자금이 16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하는 시점부터 자산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순자산이 계속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10년 단위로 구간별로 플러스인 구간이 없습니다. 뭐 집을 살 때나 은퇴한 이후에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참 일을 할 때인 42세에서 52세 구간에도 무려 3억 1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녀 양육비로 무려 376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결과 최종 순자산이 무려 마이너스 25억 원입니다. 모든 자산을 팔아도 자금이 부족하니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아이를 고급 학원에 보내고 쓸 것 다 쓰고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비를 고급 지출에서 일반 지출로 바꾸고요.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으니까 생활비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직 이후에, 그리고 아내는 둘째가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비를 한번 줄여볼까요? 자, 지출로 이동을 해서요. 자녀교육 양육비. 자, 현재는 마이너스 25억 원이죠. 순자산이. 그런데 예비 자녀의 교육비를 고급에서 일반으로 바꾸게 되면 거의 클릭 하나당 순자산이 1억 원 정도씩 증가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일반으로 바꿨더니 교육비를 조정한 것만으로도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25억 원에서 마이너스 18.7억 원으로 무려 6억 3천만 원의 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활비도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이 됐으니까 현재 월 생활비를 350만 원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250만 원 지출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월 생활비도 250만 원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가정을 했더니 최종 순자산이 또 마이너스 18.7억 원에서 마이너스 9.8억 원으로 거의 9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의 경우로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남편의 경우 퇴직 후 소득을 57세에서 62세까지 35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57세에서 62세까지 이제 소득을 반영을 했더니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9.8억 원에서 마이너스 5.7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내의 경우에도 이제 둘째 출산 이후에 프리랜서 월소득이 생기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자, 43세부터 55세까지 25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43세에서 55세까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이제 30만 원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한 60만 원 정도로 이제 증가를 하겠죠. 60만 원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5.7억 원에서 플러스 2.3억 원으로 무려 8억 원이 높아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출을 줄여서 여유자금이 월 26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자산 기대되시죠? 흐름을 보니까 집 살 때 마이너스가 된 부분들이 있지만 42세에서 52세 그리고 52세에서 62세 사이에 플러스 2.6억 원씩 각각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양육비가 이제 조정이 되고 이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처럼 합리적으로 교육비를 설정을 하고 지출을 조정하고 프리랜서 소득 활동을 했더니 이 모든 결과값이 어우러진 결과로 순자산이 증가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25억 원에서 플러스 2.3억 원의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을 관리하고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다시 한번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결과치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야, 정말 자녀를 출산할 때 계획 잘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하고 소득이 중단됐더니 최종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25억 원이 나왔습니다. 즉 자녀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반드시 예상을 해보고 나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 봐야
적절한 어떤 합리적인 지출에 대한 수준도 우리가 도출해 볼 수가 있고요. 합리적인 사교육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치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이너스 25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작정 들어갔던 고급 사교육비를 일반으로 낮췄더니 마이너스 25억 원이 마이너스 18억 6천만 원으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지출 관리를 좀 했더니 마이너스 18억 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9억 7천만 원으로 낮아졌고요. 최종적으로 보다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기간을 좀 늘리고 프리랜서 소득, 기타 소득을 늘렸더니 최종적으로 플러스 2.4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자녀를 출산시키고 키우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인생 설계를 반드시 해본 다음에 계획을 세워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현재 포트폴리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동영상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